이 터널집의 모습입니다. 터널 안에서 작업을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겨순이 많이 큽니다. 문제는 어릴 때 겨순이 잘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겨순에서 이 순이 발생해가지고 자라날 때 여기서 뿌리를 굵게 만들고 우리가 발산을 많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을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터널 재배를 하냐 하면은 좀 더 일찍서부터 얘들이 뿌리 발생량을 많게 해주는 겁니다. 지온을 높여가지고 많게 해주고 그러면서 안에서 꽃눈이 발육을 해서 나중에 꽃이 잘 많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증수 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쪽을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승. 그 대신 나중에 터널을 다 벗기는 사람이 있고 뚫어서 그냥 올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다만 겨순이 너무 클 때는 띄어낼 때 상처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는 방아다리 밑에 겨순을 1개나 2개 정도 놔두는 것이 더 수익성이 더 물량이 더 많이 나오면서 놔두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큰 상태에서 띄어내려고 그러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적당할 때 띄어내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새 특징은 이렇게 일라이트, 부직포 가지고 피복을 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단점은 부직포 하는 데서는 거의 밭들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좋은 상태에서 평평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낮으면은 물이 고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기서부터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혹 트랙터 가지고 가운데 쪽을 흙을 붓던가 해가지고 좀 가운데가 높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배수를 만들 때 우리가 밭둑이 좀 이게 경사 이 한 바퀴 도는데 이쪽에 물이 고이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병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물이 잘 빠지도록 만드는 작업, 배수구 관리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물이 많으면은 역병서부터가 먼저 문제가 되죠. 처음에는 물이 많으면은 균핵병이 많습니다. 뿌리가 안 뻗은 상태에서 다른 잡균들이 자꾸 증식을 하죠. 그 균핵병, 다음에 역병, 다음에 청국병으로 이렇게 이런 순서가 흐르게 되죠. 자, 터널고추 여기는 전남 영암입니다. 영암 쪽에 월출산 바로 옆입니다. 그렇게 흑수하는 황토 땅이기 때문에 여기 고구마하고 배추가 많아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유기물이 풍부한 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엽색을 되게 진하게 관리를 하고요. 엽색 충실하면은 면역력하고 건강적인 면에서 상당히 그 탄저병에도 되게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얘들이 결실량을 늘려가야 됩니다. 결실량을 늘려가서 수량도 많이 나오게 해야지 결실량이 적은 상태에서 질소들을 또 많이 주게 되면은 웃자라기만 해버립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감각이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전체가 동그랗죠. 동그란 상태로 되는 것이 확실히 생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터널을 그냥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다만 비가 이틀이고 3일 동안 올 때는 물이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물이 흘러버리면 그때 청국병하고 역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 끝에다가 칼을 달아가지고 좀 더 땅하고 닿는 부분 쪽에 비닐을 좀 더 찢어줘가지고 물이 흐르지 않도록 많이 온 상태 빠지기만 하면은 여기 병이 없습니다. 여기도 나주 쪽입니다. 나주 쪽에 이 멀리서 봐서 있잖아요. 여기가 엽색이 약간 노릇한 것도 있잖아요. 이게 없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진하게, 이거보다 한 15% 더 진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 주는 것이 딱 수확량이 제일 많습니다. 다만 이 청양 쪽에서는 심고 나서 5월달 동안에 새순이 방아들에 올라갈 때 요 5월 말까지 요 때가 온도 기온은 올라갔지만은 지온은 그렇게 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파리가 생길 때 이때는 꼭 철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이쪽의 날씨로는 5월 말까지는 지온이 좀 낮아가지고 철분이 땅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서 흡수가 잘 안 될 때 새로운 신약들이 노랗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철분 결핍증이라고 모든 작물에 거의 똑같습니다. 뭐 취나물도 그렇고 뭐 이런 야채들도 어릴 때 노래지면은
속이 생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걸 고추는 생촉진도 하면서 균형되게 커야 되기 때문에 이 철분을 꼭 공급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풋고추 상태가 되게 좋죠. 여기가 월출산 쪽의 황토밭입니다. 고추밭으로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물도 그렇게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도 쉬는 거 없이 지금 수확을 이때 평당 4근 정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약 재배를 많이 하고 항상 13,000원씩의 고추를 납품하기 때문에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는 거고요. 그 당시에 여기 3,000평인가 여기서 거의 그 9천만 원인가 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물이 안 빠지면서 뿌리가 나쁠 것 같은데 여기에 맞게끔 붕산을 꾸준하게 관주하는 게 그때 그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항상 붕소 성분은 과잉됐을 때는 또 장애가 많기 때문에 항상 평당 1g, 이 고추밭에 평당 1g으로 해가지고 관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붕산은 가루를 물에 타서 주지만은 완전히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바켓을 그런 데다가 1시간 정도는 물에 담궈 넣고 그 다음에 흔들어 가지고 우리가 관비기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도 이 홍고추 수확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고춧가루가 맛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맛이 좋은 거는 고추는 강한 광선을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풋고추는 약한 광선에도 적응을 했지만은 건고추의 경우에서는 햇빛이 강할수록 수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이랑을 길게 만들게 되면은 하루 종일 햇빛이 충분하기 때문에 확실히 햇빛이 많으면은 고추가 착색도 좋고 맛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 농가는 마그네슘을 살포를 2번인가 더 했습니다. 착색이 똑고르게 잘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색깔이 진하죠. 이건 좀 연하지만은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고추 이파리 색깔은 진하게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 보면은 명일 프리미엄이나 양재 하늘 액비나 아민산 액비입니다. 이걸 연면살포합니다. 다음에 그러면 여기 탄저병이 더 심하지 않을 거냐, 터널 안에서 더 번지지 않을 거냐, 이거 할 때 탄저병 방제 시에는 우리가 예방제로서 6월달 들어가자마자 6월 1일 또 예방제가 있습니다. 예방 효과가 한 달 정도 갑니다. 한 달. 그리고 가장 부착력이 좋으면서 오래 가기 때문에 예방제로서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땅에서 탄저병이 튀어가지고 풋고추가 천물의 풋고추가 길이 생장으로 되게 빠를 때입니다. 그때 점이 박힙니다.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탄저병균이 박혀 있는데 그것을 예방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탄저병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월달 들어가가지고는 카브리오 A 그리고 실바코, 제가 볼 때는 이 2가지가 치료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걸 교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균 120가지가 되는 병균에 대해서 다 효과가 95% 이상 다 효과가 좋습니다. 방제효과가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살균제 중에서는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 대신 연용을 하면은 약간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 대신 내가 만약에 야 이 고추에 생명을 걸었는데 탄저병이 막 생긴다. 이때는 고추에 2번을 연속으로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방제가가 제일 높아요. 방제가가 높은 상태에서 한 번 뿌려가지고 또 95% 방제되고 5%가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또 카브를 줘야지만이 95% 이상 또 방제해서 거의 다 소멸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 대신 평상시에는 다른 약을 써가지고 아꼈다가 나중에 치료를 겸할 때는 카브레를 한 3번까지는 잘 배치해가지고 쓰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시사고추, 비가림 억제 재배, 말 그대로 비가림입니다. 가장 온도 관리가 쉽고 생육도 되게 빠르고요. 그래서 고추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일기작을 토마토나 오이를 했다가 이기작에 좀 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간이 고추에서는 좀 짧기 때문에 풋고추용으로 아사비 정도를 할 때 많이 씁니다. 잘 보시고요. 자, 이 비가림 시설이다.
여기서는 비가림하는 시설들은 측면이 좀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지만이 환기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크게 되면은 어느 정도 크면은 이 옆에 측면이 환기가 안 되게 되면은 이 안에가 뜨거워집니다. 다만 여기서 일부 농가에서는 여기다가 벌레가 그 못 들어오게 모기장 망사를 다 칩니다. 근데 그거는 안에서 생긴 벌레가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외부의 나방들도 벌레가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 고온이 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총체벌레 증식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기장 망사 씌우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비가림으로 해서 여름에 재배한다는 거 이렇게 하고요. 이게 여름고추 활착한 상태고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 측면에서 잡초에서 총체벌레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싹 입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충하초균을 이용해 가지고 얘들이 총체벌레는 번데기 상태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번데기에다가 동충하초균이 들어가서 그걸 가해해 가지고 총체를 우리가 밀도를 줄이는데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추밭에서는 총체벌레 피해가 바이러스까지 돼서 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총체벌레 약을 입제를 쓰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총체싹이 있고 또 우리가 총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생물이 균수의 개체수가 월등히 더 높은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골라서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총체 번데기를 잘 잡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확 줄어듭니다. 이런 작업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가림 여기 천정환기죠. 지금 위로 그 뜨거워진 열기가 빠져나가게 하는 작업이 되게 필요합니다. 지금 시설 관리는 지금 되게 잘 됐고 옆색하고 여러 가지로 관리가 지금 잘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우스를 할 때 앞에 문은 많이 열지만은 뒤에 문을 좀 더 약하게 만든 경우가 많지만 뒤에도 잘 열어야 됩니다. 그게 또 얘들이 아까 햇빛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지만은 또 약한 빛에도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철에 보온재 커튼 막 치고 막 그렇게 해서 일조량이 적은 상태로도 풋고추는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림 호스에서는 뜨거울 때는 좀 더 뜨거운 시간대 11시에서 2시까지는 이 차광막을 우리가 개폐기로 돌려서 우리가 씌웠다가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벗기는 그런 쪽도 하고 있습니다. 면동에서는 커튼을 좀 이용하죠. 자, 여기서 고온장에서는 낙하 피해가 되게 많다는 거. 고온에서 제가 볼 때는 30도 이상에서는 우리가 꽃가루가 활력을 잃는데 보통 35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약간 노랗게 돼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게 별로 없어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천정 환기가 꼭 필수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오이막고추. 요거는 요 가까운데 여기 홍성 장곡 반개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게 그 관리 잘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고가가 많아요. 고가가 많다 보니까 저 네모난 틈에다 한 10개 집어넣어야 되는데 고가가 많으면 모양 잡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 봉사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러면은 이게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걸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아까 붕산을 관주해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얘들은 그래도 크기가 캡에 딱 맞게끔 그 커야지만이 수량도 나오고 이 박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그 붕산 관주 잘 해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되 처음에 너무 일찍서부터 너무 어릴 때부터 열매를 많이 달아버리게 되면은 일찍 달고 많이 달게 되면은 얘들이 크기가 크지를 않습니다. 영양생장기를 다 넘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약간은 얘들은 초세를 위해서 좀 키운 다음에 착과시키고 수확에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연면적이 다 확보가 돼서 수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들은 늦게 따면은 너무 커지기도 하고 기형과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매운맛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딱 봐서 크기상으로 적당할 때 따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보자로 이게
그 하우스 이 오이막 고치하는 것도 그냥 무난하게 좋은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풋고추. 지금 여기서는 요즘 와서는 이 유인망이 아주 네트식으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나오는 유인망을 우리가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 가지를 옛날 같으면은 그 모아가지고 한 줄로만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햇빛 이용이 적기 때문에 지금 두 줄로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일조량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다니면서 사실 약을 뿌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방제적으로 관리를 초기에 다 해놓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살균제, 살충제를 결국은 관주로서 처리하는 방법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메론에서도 흰가루병이 되게 많죠. 그리고 고추에서도, 풋고추에서도 흰가루병이 꽤 많습니다. 총체하고 진드물은 항상 초반에 우리가 묘상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고 나서 초반에 방제를 잘 해야지만이 되는 벌레들입니다. 자, 토경, 시설재배, 양액재배 착형 관리를 하시고요. 저온기 풋고추 재배하는 형태들 이렇게 합니다. 연동하우스입니다. 여기도 다 모기장 망사를 했죠. 여기는 일반 연동보다 더 높게 지금 다 친 것입니다. 통기성은 되게 좋지만은 단점은 비닐 교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한 번에 손 대면은 1,000만 원 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쉽게 모기장 망사다 보니까 통기성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환기팬 있잖아요. 높은 데다 달다 보니까 실제로 공기 유동은 이 밑에가 필요한데 여기가 유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환기팬이 저기 순환팬 저거 작은 거보다도 조금 더 커가지고 45도 각도로 바람을 좀 불어주는 그런 게 또 나와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에서는 1초 딱 똑딱 할 때 동안에 공기가 60cm 정도 이동하는 게 가장 적당한 풍속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얘들이 이파리가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지만 흔들흔들 하면서 밑에서 잎 뒷면에서 그 물방울이 날아가 증산이 되고 빠져나간 물방울을 채우기 위해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들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추울 때 아주 꼭꼭 닫아놓다 보니까 공기 유동이 너무 없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파리에서 이슬처럼 물방울이 생긴 게 있거든요. 그게 얼었을 때 그때 냉해를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울 때가 항상 겨울엔 6시, 7시 이때가 냉해를 받기 때문에 그때 온도를 또 가온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보온시설에 좀 잘 되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와서는 일본 농가에서는 뽁뽁이 비닐을 측면하고 앞뒷면 좀 더 보온을 좀 보강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보여드리는 것은 엽색이 진한 상태로 된 상태에서 얘들이 절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크게 되면은 더 웃져가면서 커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금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이럴 때 생식 조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콩가루를 만드는 성분이 뭐냐? 바로 칼슘하고 붕솔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마그네슘입니다. 그럼 이때 이전에 꽃가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조직이 충실하게 되고 조직 안에서 나중에 필 꽃들이 숙성이 되는 단계라고 할 때는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량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콤비 쪽에 다 철분, 망간, 아연 뭐 이런 성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준 상태에서 이때 풋고추가 많이 달릴 때는 캔막으로 넘어가는 것이 고추 재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는 다른 것보다 음악을 틀어주기 잘합니다. 근데 라디오를 갖다 놓고 저 끝에 가서 스티로폴 딸기 박스를 귀에다 대면은 귀가 막 울립니다. 그것처럼 이게 라디오 소리를 저는 철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도 다 이파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움직이면서 건강하고 얘네들이 그 흡기력도 더 좋아지고 생육이 되게 좋아집니다. 다만 AM을 틀면은 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나오는 거 그런 음악보다 FM을 틀어놓으면은 모차르트의 교향곡이 들어가는 게 리듬을 타면은 진짜 생육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청양에서도 이제 농산물은 이제 브랜드화가 돼야 되고 어떤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호주에서는 떡볶이하고의 이 결합도 되게 필요한데요. 그런 떡볶이 떡을 뭘로 하냐? 구기자를 좀 더 가루를 넣어가지고 색깔도 그러고 해서 구기자 떡볶이를 하고 아니면은 떡에다가 조그만 판 같은 거를 구기자 성분하고 증량제 해가지고 판처럼 동글동글하게 좀 더 넣어가지고 좀 더 그런 상품이 나오게 되면은 좀 더 축제 때도 구기자 떡볶이로 해서 고춧가루하고 해서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우스 양액재배 고추입니다. 특히 양액재배를 하게 되면은 물이 전력관수에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도 물이 내려가서 뭔가 과습될 우려는 적게 만들었지만은 아무래도 물기가 많습니다.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가지과 작물들은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통기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뿌리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구배가 확실히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확실히 되려고 그러면은 높이가 한쪽 높고 한쪽 낮아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지면은 작업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좀 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잘 해주려고 그러면은 공기순환팬을 주기적으로 계속 넣어 돌리면은 전기료 공이 비싸다 보니까 일정 간격으로 잘 해주는 작업, 그래서 진동을 주는 작업. 그래서 저는 공기순환팬을 그냥 이 가로대에서 중방에서 끈으로 묶는 것보다는 그 철사로 잘 고정을 하면은 진동이 생겨가지고 얘들이 전체적으로 공기 유동이 되게 좋아지고 이 뿌리 흔들림이 생겨버립니다. 산소 공급이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아까 얘기했던 붕산을 거기다 혼용을 좀 더 해주게 되면 특히 추울 때는 얘들이 붕산이 원래 넣는 양이 적은 상태에서도 춥다 보니까 양액된 그 통에 갈아들어서 하얗게 앙금이 될 정도로 있기 때문에 별로 이용 가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농약 분무기를 전동모터를 돌려가지고 맹물을 그 양액통에다 쏴줍니다. 아니면은 양액 탱크에서 직접 가온을 하기가 힘들 때는 아예 그 분무기 그 물통을 있잖아요. 좀 더 온도를 데핀 거를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용해가 돼가지고 그걸로 관주가 이게 쭉 들어가게 되면은 겨울에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모터 가지고 돌리는 것도 한번 밑에 가라앉아서 굳어지면은 잘 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철분, 칼슘, 붕소 이 세 가지 정도는 겨울철에는 양을 좀 더 늘린 상태에서 가을이 좀 더 미정한 물로 녹여주는 작업을 항상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육이 고르게 됩니다. 재배 관리 시설, 햇빛 좋게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연동하우스는 물받이하고 커튼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햇빛이 좀 적게 들어옵니다. 물론 적응을 잘 할 수도 있지만은 확실히 물건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현실적으로 비닐로가 1년 쓰고 2년, 3년, 5년까지는 그냥 영일짜리 비닐로가 그냥 버팁니다. 그게 7년까지 쓰는 경우에 햇빛 투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장기적인 일기예보를 주시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비닐을 못 갈았을 때는 그때 장기예보로 앞으로 흐린 날이 많다 그럴 때는 꼭 반드시 마그네슘을 연면살포하는 걸 추천합니다. 쭉쭉 비대되고 이파리가 훨씬 더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서 햇빛이 잘 활용을 하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는 게 있고 광합성 촉진제로 해서 광합성 세균을 주는 게 있고 또 다음에 이산화티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광합성 효율을 되게 높여줍니다. 그리고 항상 연작을 해야 되는 게 연동하우스이고 여기 고추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연작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게 아미산 비료 뭐 여러 가지가 쭉 많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은 염류 장애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깊게 가는 것보다도 조금씩 그 깊게 갈아두면은 그러면은 염류가 섞여가지고서 관리가 잘 됩니다. 확실히 하우스의 시설이 좋을 때는 아주 신경 쟁기가 있습니다. 한번 갈게 되면은 수확량이 한 번에 2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깊이에 따라 가지고 한번 뒤집다 보니까 염류는 그렇지만은 미량 성분들은 그때 금소라든가 칼슘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연동하우스 이런 데 대해서는 항상 그 염류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다가 철제를 하나 더 대가지고 철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차광막을 뜨게 비닐에서 뜨게 해가지고 좀 더 시원하게 한 하우스의 모습인데요. 요즘에 와서는 요게 지금 차열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비닐 배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밑에까지 다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씌우는데 길이는 50m짜리 2개. 얘가 보통 하우스가 90m인데 90m가 둘둘 말아주시면 너무 부피가 크고 무거워가지고 50m씩 끊어서 나옵니다. 저걸 하얀색 차광망, 차열망이라고 합니다. 저걸 씌우면은 이 안에 철제가 시원합니다. 철제가 열받지 않아요. 이게 열선이 아니고 여기서는 산란광으로 해가지고 열선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철제가 시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온이 5도 정도 더 떨어집니다. 여름에 뜨거울 때 한낮에는 보통 40도 후덥지근하잖아요. 여기가는 진짜 시원합니다. 일의 능률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작업장에도 씌워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 한 70%까지 다 들어오고 햇빛 이용률이 되게 괜찮습니다. 다만 얘들은 지금 아우네, 병천 아우네 오이 거기서도 많이 씌웁니다. 그리고 저 부여에서는 요 차일망 지원 사업, 농민 지원 사업이 1억인가 1억 5천 정도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다만 토마토만큼은 강한 강산을 계속 요구합니다. 물론 나중에 얘들이 그 4단 그 토마토가 좀 더 달리고 이때에서부터 씌워도 우쭐하지가 않는데 이걸 어릴 때부터 토마토에 씌운 거 보니까 너무 우쭐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은 여름에도 시원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도 물 관리하고요. 여기 이렇게 잘 해놨죠. 물론 잡초가 없다 보니까 총채나 나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봄에 2월, 3월 달에 만약에 눈이 왔어요. 눈이 오게 되면은 한참 클 때 여기서 녹은 물이 여기가 그늘진 데 쌓여있다가 여기서 스며들게 되면은 그쪽에 뿌리가 나가거든요. 수박 같은 거, 또 고추 같은 것도 생각이 되게 나빠집니다. 이게 지온이 낮은 상태에서 눈물이 어두운 데서 계속 스며들게 되면은 이게 뿌리가 자꾸 잔뿌리가 안 나오고 굵은 뿌리에서는 질소질만 흡수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제피 곰팡이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잘 빠지게 만드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자, 염류장애, 토양 소독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진주 쪽의 모습입니다. 이끼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끼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그래도 농가들은 또 여기다가 빌어내고 탭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잘 큰다고 다 믿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염려가 높을 때는 또 얘들이 뿌리가 활착이 확실히 나쁩니다. 뿌리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뿌리 관리 있잖아요. 심기 이틀 전에 묘상에서 꼭 밝은제를 연면살포를 해준다. 활착 초기의 모습이죠. 연속 수확기 때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이 좋은 묘를 확보하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항상 고추에서는 반정색인병 이것도 묘상에서 건집니다. 또 탄저병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균핵병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아까 총치하고 진드물에 대한 건 당연하고요. 또 흰가루병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묘에서 가서 보면은 묘에 꽃이 핀 상태로 오는 경우에서는 그 꽃 안에 총체벌레가 되게 많습니다. 총체벌레가 어릴 때 어린 묘들을 그 가해하게 되면은 꽃이 핀다는 것은 얘들이 정식할 때가 되고 이파리가 13장에다가 그 초장이 한 30cm 정도 되고 이렇게 큰 상태인데 얘들이 상토의 영양분은 벌써 떨어진 데가 오래됐습니다. 가식을 하고 그 상토가 들어가면 3월 초인데 그게 영양분이 4월달 되면 다 떨어집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얘들이 벌레가 흡집을 하고 가해를 하고 막 하면은 얘들이 고추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진드물이 흡집을 해도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그 영향을 받을 때 이때 영양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바이러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고추 강의하게 되면은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항상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경감제를 나중에 뿌리는 게 아니고 이때 묘상에서도 2번 정도는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런 생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여러 물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뿌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경감제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그 노화가 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먼저 바이러스 경감제를 나중에 치는 것보다는 지금 묘상에 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좀 더 나중에 읽어보고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묘상, 이것도 온도계가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햇빛 보면은 열이 더 뜨거워집니다. 다만 얘들이 온도가 밤에 낮을 때, 이때는 이파리가 일단은 꽤 길어집니다. 그럼 이파리가 노래집니다. 말립니다. 그거 반대로 온도가 적합하면은 이파리가 펴지면서 동그란 상태를 하고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온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요즘은 전열선을 공중에서 설치해가지고 온도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묘상에서만큼은 이 묘상에서 더울 때는 먼저 측창보다도 개폐기보다도 먼저 출입문 쪽을 확 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여는 순간에 뜨거워진 열기하고 습기는 위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땅 쪽으로 찬 바람이 깔려 들어가면서 이꽃병이 되게 심합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출입문 쪽에 묘는 좀 어린 경우가 많고 이꽃병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항상 출입문 쪽에는 고무 발을 대고 거기다 비닐을 2겹으로 감싸가지고 놔두면 밟고 넘어가기도 하고 찬바람이 빨려 들어갈 때 그게 피해가 없습니다. 벽단을 놓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꼭 해주고요. 다음에 뭐 하우스 옆에는 개폐기로 하다 보니까 뭐 보온을 하더라도 뭔가 찬바람이 들어와서 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측창 쪽에서 우리가 비닐을 하나 내려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묘상에서는 하우스 안쪽에서 앞면하고 뒷면은 비닐을 하나씩 더 내려가지고 찬바람이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미지근한 온수를 그 물통을 물을 받아두면은 좀 더 한 열흘마다 통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두면은 물이 미지근한 물을 한 10시 정도에 관수를 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주간 28도, 야간 20도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서 열선으로 다 하죠. 그 냉해는 받는 것이 없을 겁니다. 다만 밑에 코트를 볼 때 겨울에 이렇게 육면을 할 때는 검은색 코트를 쓰십시오. 저게 은색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은색은 여름에 육면할 때 많이 쓰는 것이고, 여름에 우리가 육면상자 육면장에서는 위에 철판이 더 올려놓기 때문에 은색이 확실히 열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은색은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충치벌레가 잘 달려들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검은색, 여름에는 은색을 쓴다는 걸 하고요. 바로 여기서 보면은 약간 신염이 나오는 거에 볼 때 노란색이 좀 보이죠. 바로 이 노란색이 되면은 얘들의 신염이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약간 눈에 안 보이는 장애가 생긴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신염이 생길 때는 무조건 철분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철 들었네 하는 게 철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추울 때는 철분이 이동을 잘 못하고 흡수가 안 돼요. 이런 미량 성분제는 이런 신염이 나오고 조직이 조금씩 크잖아요. 클 때 조직을 충실도를 되게 높여가지고 나중에 꽃이 충실하게 나중에 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육면상에서는 미량 성분을 보태주는 쪽으로 해서 연면살포를 한번 해주고 교대로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저온관리 상태입니다. 여기 이파리가 길쭉하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조금씩 자꾸 말립니다. 노래지고. 이렇게 되면은 건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묘상 키울 수는 있죠. 근데 나중에 꽃이 달리고 열매의 상태에서는 조금 빈약합니다. 다수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간에 뭔가 온도가 관리가 안 된 것입니다. 제가 묘상도 여러 군데 가보면은 출입문 앞 뒤쪽 찬바람이 들어오는 공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뭐 거기다 전열선 위에 해놓고 그리고 저기 보온했는데 문제 없다고 하지만은 그 보온이 그렇게 잘 안 되면은 항상 저온 피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영양제 살펴시기.
밑에 떡잎은 아직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하얗게 더 노래지기 시작하고 좀 있으면 이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바로 이 떡잎까지 붙어있는 상태의 묘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 윤매장에서는 65일 정도로 육류를 하기 때문에 생육기간이 짧으면서 더 빨리빨리 큽니다. 또 우쭐하게 크고, 그래서 영양 소비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양분에 대하면은 4월달 들어가면서도 꼭 반드시 영양을 보충해 주는데, 그렇다고 여기다가 질소질이 많은 유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함부로 주기에도 더 우쭐하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소 이상 가리가 골고루 있으면서 좀 적게 들어있고 미량 성분이 많은 이런 영양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타서 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색깔 여기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묘를 키워야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직접 사서 쓸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묘를 이게 다수화하려면 묘를 직접 키워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동그란 상태로 펴진 상태로 진한 녹색을 띠는 상태를 해야 됩니다. 이 방식에는 아까 미량 성분에 대한 거하고 아미노산 영양제하고를 그걸 교대로 잘 배합을 해가지고 잘 연면살포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위에 측면에 지금 보온 관리를 지금 되게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약간은 나중에 환기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집에서 내가 육류를 한다 그러면은 바람이 이동을 줄 때는 그 가정용 선풍기 중에서 회전을 틀어가지고 바람을 좀 더 불어줘서 흔들흔들하게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빗자루 가지고 묘를 쓸어줬습니다. 충격을 줘가지고 꽃을 유도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꽃을 유도하는 것은 아까처럼 인산 성분이 유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산질이 많은 영양제를 살포를 해주는 것도 꽃눈을 되게 좋게 합니다. A급이 묘상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육묘 중에 이렇게 이꽃병은 무조건 생깁니다. 이꽃병. 잘로겐. 옛날에 다 다찌가렌을 썼죠. 근데 이꽃병을 일으키는 이 곰팡이 균주가 3가지 종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찌가렌은 2가지 정도를만 잡고 한 가지는 못 잡다 보니까 좀 병이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즘 잘로겐 쪽을 좀 쓰는 상태에서 또 프리엔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효소제로서 영양적으로 효소가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작물 보호해주는 특성이 있는 효소제를 썼을 때 이꽃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하여튼 출입문 쪽에 무릎 정도 높이까지만 찬바람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면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피 곰팡이도 여기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반점생인병도 어릴 때 생기고, 반점생인병은 영양이 떨어지면은 무조건 생깁니다. 그렇다고 영양이 너무 세지면은 또 우쭐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잡아줄 때는 우리가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간 게 제일 낫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도 일체독도입니다. 자, 이게 초세가 떨어지고 줄기가 약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심어도 수확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높이가 높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장이라서 한 50cm 되면 높은 거 사온 사람이 있습니다. 심으면 곧바로 줄 떼기 쉽다고. 근데 그것보다도 고추는 우리가 짱짱하게 30cm 정도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반점이 생기면 반점 세균병이 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묘상에서 항생제인 농용신 쪽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방범대, 여기 농용신 이걸 많이 쓰는데, 그 대신 이 항생제 쪽은 있잖아요. 특히 농용신 쪽은 온도가 뜨거운 상태에서는 갑자기 이파리가 하얘져 버립니다. 약해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뜨겁지 않은 시간에 잘 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게 해충입니다. 총체, 진딧물, 응애. 일단은 이 총체가 제일 문제가 되죠. 특히 총체벌레가 하면 이파리가 기형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어릴 때 벌레들은 잘 눈에 안 보인다는 거. 안 보이기 때문에 얘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을 없애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하여튼 무조건 총체에 대한 거는 예방적으로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그 벌레 보이시죠? 벌레. 요게 작은 뿌리판입니다.